명을 많이 겪었었고, 그리고 저는 명연이 생긴 소비자를 많이 잃어봤어요. 초기 사업 때. 그러면서 되게 많이 그 부분이 힘들었었고, 그다음에 제가 명연 관리를 극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소비자들도 명연이 나더라고요. 우리 처음 쓰면 명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관리를 해드렸어요. 제 파트너의 소비자를. 근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더라고요. 그 파트너가 명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제가 다 관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관리 늪에 빠졌어요. 계속 명연난 파트너의 소비자들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파트너분들의 역할을 제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일은 일대로 많아지고요. 파트너 사장님들은 자립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터디라는 거를 진행을 했어요. 저는 이제 투잡으로 블루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저의 오로지 목표는 투잡으로 블루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 투잡 스쿨에 더 애착이 가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터디를 진행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노하우를 다 풀어드렸어요. 근데 그 노하우를 시간이 지나면서는 파트너 사장님이 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명연을 알려드리면 이거를요 파트너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 자기 걸로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뉴스킨이 권리 수입 들어오는 시스템 아시죠? 그럼 권리 수입이 들어오려면요 재구매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재구매가 일어나려면요 어떤 사람들이 재구매를 많이 하냐면요 명연을 극복한 사람들은 100% 재구매를 해요. 근데 명연을 극복하지 못하신 분들은 대부분 쓰다가 타 브랜드로 또 바꾸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유수스펜도 명연이 나오고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 명연을요 조금 즐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고객님들이 명연이 났을 때는 제가 혼내줘요. 왜냐면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명연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자신 있게 먼저 딱 티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에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전에 제품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명연에 대한 반응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 반응을 기다려라. 우리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감기약 처방 받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감기약 먹으면 좀 졸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럼 어때요? 아 졸리면 이게 약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반응이 있을 거고 이런 반응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시면요 명연을 즐겁게 기다리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명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되냐면 저는 전직이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근육을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도 엄청난 명연을 만들어 드려요. 그게 뭐냐면 근육통. 없던 근육이 생기려면요 근육이 쪼개져요. 언제? 내가 무거운 중량을 들었을 때. 그럼 그 근육이 쪼개졌을 때요 또 근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때 단백질을 먹어주면 근육이 막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려면요 좋아지려는 반응이 일어나려면 약간의 고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요 명연이라는 거는 좋은 호전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좋을 호자를 쓰는 건데 호전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한의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한약 같은 거 먹어도 명연 나오는 거 아시죠? 우리 파마넥스 같은 경우는 한약 건기식이에요. 그래서 더 명연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소비자들한테는 근육통과 같은 반응이다. 너가 안 좋았던 부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고 명연이 일어나는데요. 보통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코리아나 화장품 이런 화장품 썼을 때 보통 명연 나나요? 잘 안 나요. 그죠? 그냥 평범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만인들을 위한 화장품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제품은 어때요? 정말로 피부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안 좋았던 사람은 명연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안 좋았던 사람이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명연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연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연이 나오는 이유는요 3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 전 제품이 뭘로 돼 있죠? 네, pH 4.4에서 4.5의 약산성으로 돼 있고요. 약산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태아에서 태어날 때 아기 피부 산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몸속은요 알칼리여야 되고요. 피부는요 약산성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뉴스킨 전 제품을 썼는데 따갑다라는 건 뭐냐면 내 피부가 약산성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안을 할 때 수돗물 약간의 중성을 띠죠. 약간
약간의 중성을 띠는데 매일매일 세안하죠. 그러면 내 피부에 있는 보호막이 다 없어져요. 하지만 4시간에 한 번씩은요 자꾸 약산성 보호막을 만들어내요. 그게 약산성 피지 보호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제품은 약산성이기 때문에 명현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제품 같은 경우는요, 나쁜 것도 들어가요. 그죠? 나쁜 것도 예를 들어서 매니큐어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색깔은 예쁘게 낼 수 있지만 좋은 성분은 아니라는 거죠. 뉴스킨 자체에서는요, 나쁜 성분이 조금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제품을 단종시켜버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업했을 때 우리 지금은 그 리무버 나오잖아요. 예전에 조그만 리무버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단종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그만큼 좋은 것을 넣고 나쁜 것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명현 반응이 일어나도 아주 건강한 반응이다라는 걸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포점 공법이라고 해서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한테는요, 리포점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정말 작은 입자로 만든 화장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력이 빨라요.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어때요? 바른 즉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데모하실 때 크리미만 발라도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스크럽 바를 때가 제일 중요해요. 스크럽 자체가요, 우리는 구형으로 돼 있잖아요. 침투력이 빠르다 보니까 바르는 순간 되게 따가워요. 그리고 아마 지금 같은 날씨에 자외선이 되게 강하죠. 아마 소비자들 이런 문의 들어오실 거예요. 클레이팩을 썼는데 따가워요. 그죠? 요즘 그런 문의 많이 들어오죠. 그것도 뭐냐면 자외선 때문에 우리 피부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약산성이 들어오니까 피부가 놀래는 거거든요. 산도 쇼크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어때요? 샤워 많이 하죠. 자꾸 세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명현이 일어나는 건데 그 방법을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 처음에 뉴스킨 쓰면 우리 어떻죠? 땡겨요. 첫 번째 이제 오는 게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는데요. 건조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동안에 썼던 화장품은요, 오일 베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파운데이션 실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일 베이스를 쓰면은요, 느낌에는 되게 매끌매끌해 보여요. 그게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사과를 랩핑으로 싸놨을 때 어떻게 보여요? 반짝반짝 예쁘게 싱싱해 보이죠? 근데 결국에는요, 랩핑을 한다는 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속을 보면 오히려 속이 싱싱하지가 않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요, 가뭄진 땅에 오일을 부었던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는요, 윤기는 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슨 크림 같은 거 막 이전에 타 브랜드를 바르면요, 미끌미끌하긴 하지만 결국엔 속은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덧붙여서 막 뭘 바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오일 베이스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요, 수분이 들어와요. 그럼 가뭄진 땅에요, 물을 부어요. 그러면 처음에 물이 들어갈 때요, 물이 채워질 때는요, 가뭄진 땅이 더 갈라져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당기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일 베이스를 많이 쓴 사람일수록 더 건조해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악건성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쓸 때요, 정말 입을 못 벌릴 정도로 당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수분 베이스가 채워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되, 우리 미스트 다 사죠. 미스트를 사면은요, 매직으로요, 네임펜으로요, 1, 3, 4, 5, 6, 7, 7개의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요만큼씩 쓰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통 다 쓰겠죠. 적어도 일주일 안에 NAPCA 미스트 한 통이 들어가야지만요, 수분이 좀 채워져요. 그리고 하루에 물을 한 4리터 정도 마셔줘야 돼요. 특히 180도를 쓰면 엄청나게 수분이 땡기거든요. 그리고 아마 소비자들 보시면 수분 크림만 써도 얼굴 붓는 분들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청난 수분을 빨아당기는 건데, 180도 같은 경우도 그 플루이드의 성분은요, 수분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스킨이나 미스트에는요, H2O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NAPCA 미스트에는요, 물이 안 들어가 있어요. NAPCA는 콩 분자예요. 콩 분자는 수분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실험할 때 일반 미스트 뿌리고 우리 미스트 뿌려놓고요, 다음날 확인해 보라고 하면 우리 미스트는 그대로 방울이 맺혀 있는데요, 타 브랜드는요, 말라서 증발해서 없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이스가 수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소비자들한테는 이렇게 체크를 반드시 해주세요. 매직을 항상 대문 가방에 갖고 다니시면서 일주일에 한 통을 써라. 그래서 우리가 명현이 안 나려면요, 처음 스타트 할 때 물광 패키지 살 때요, 미스트가 2통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고생을 제가 했던 게 좁쌀 여드름이었어요. 이마에요. 정말 무슨 좁쌀이요. 막 보기만 해도 간지러울 정도로 많이 났었거든요. 좁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색조 화장을 많이 했던 사람. 제 옛날 사진 한번 찾아서 보시면요. 그냥 아예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닐 정도로 두꺼운 화장을 했어요. 파운데이션이나 색조 이런 색조를 쓰게 되면요, 이 색조는요 보통 우리가 마스카라 만드는 성분 있죠. 그 성분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타르라는 성분은 이렇게 콜타르라는 성분을 가지고 색조를 만들면 600가지 이상의 색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뉴스킨이 색조가 많이 나왔지만 옛날에 색조가 되게 형편없었던 거 아시죠? 우리 회사 제품은 꽃에서 추출을 해요. 그래서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제품으로 만드는데 타 제품 같은 경우는 발색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은 맥이나 아니면 뭐 샤넬이나 이런 바비브라운 같은 경우는 색이 예쁘긴 예쁘잖아요. 우리 뉴스킨에서 그 색은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무대 화장을 해도야 우리 제품은 사실 발색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품은 좋지만, 근데 그만큼 발색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네, 착색이 되는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착색이 되는 성분은요, 오일 베이스라는 거예요. 네. 우리 태닝할 때 뭐 발라요? 오일 바르죠. 그러면 피부에요, 오일이 햇빛을 받으면서 그 기름이 착색이 돼서 빨리 타는 거거든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동안에 색조를 많이 쓰셨던 분들이 좁쌀 여드름이 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안 드셨던 분들, 노폐물이 배출돼야 되는데 모공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분들은 모공 청소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드름도 명현을 겪어봤고요, 아토피도 겪어봤고 다 겪어봤는데요. 사실 명현 중에 가장 큰 해답은요, 페이셜 스크럽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모든 모공이 청소가 돼야지만 반응이 시작이 돼요. 모공이 먼저 청소가 되고 모공이 숨을 쉬어야 되고요. 모공이 깨끗해지고 나야지만 모공이 쪼여져요. 그래서 모공이 쪼여져야지만 리프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공 청소 안 하면서 백날 라인 코렉터 울트라 에센스 발라도 별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비싼 거 울트라 에센스 지금 처음에 쓰지 마시고요. 먼저 2만원짜리 스크럽 먼저 하나만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크럽만 제대로 되면요, 피부 속도는요 배로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드름으로 엄청 고생했던 그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 사장님 계시는데 그분은요 그냥 저를 믿고 쓰긴 했지만 저 같으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드름이 심하게 뿜어져 나왔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또 결론적으로는 스크럽이더라고요. 그리고 아토피였던 분도 그렇고 여드름 이런 분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 모공 그 각질 두께가 훨씬 두꺼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한 10겹으로 돼 있다고 보면 아토피나 이런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막 한 500겹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공이 막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모공이 막힌 건 즉 다시 뭐냐면 세포가요 재생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좁쌀이 난다라는 건 모공을 청소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크리미를 발라주세요. 크리미를 한 3분 정도 발라주시고요. 데몬하실 때 집에서는 우리 발라놓고 있죠. 근데 데몬할 때는요, 데몬 시간이 짧아야 돼요. 데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출은 떨어져요. 그게 왜냐면 내가 집에서 하는 게 손쉬워져야지만 그걸 자꾸 자주 써요. 근데 내가 집에서 피부 관리하는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와서 맨날 나한테 해달라 그래요. 매출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고, 크리미 같은 경우는 바른 즉시요 손으로 문질러주세요. 데몬하실 때 손으로 문질러 주시고 코인 티슈로 닦아주세요. 해면으로 닦지 마시고. 그래서 색조를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면으로 한번 또 닦아주세요. 그러면 미끌미끌한 성분이 없어져요. 그럼 약간 미끌미끌한 성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페이셜 스크럽을 바르세요. 단 어떻게 발라야 되냐면 아주 얇게 다 펴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몬하는 얼굴에 바르잖아요. 그럼 저는요 요 눈 밑까지 다 발라줘요. 여자들 특히 눈화장 하시면요 요 밑에 착색되거든요. 여기는 새카매요. 그 부분까지 아주 얇게 다 발라주는 거예요. 다 발라주신 다음에 좁쌀 여드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페이셜 스크럽을 말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말린 다음에 갈색과 알갱이가 보일 정도까지 말려주세요. 그게 어느 정도 통통하게 보일 정도. 너무 바짝 말려도요 각질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리냐면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말려주시면 돼요. 근데 딱 고객을 만났는데 얼굴 톤이 이미 갈색이야, 귤색이야, 순환이 안 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요
페이셜 스크럽을 좀 오래 말려주시고 두껍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데몬 초리갈바닉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제 고객한테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9시에 시작을 한다. 그럼 저는 고객한테 8시 반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고객은 먼저 클렌징을 해놓고요. 거의 2배의 스크럽을 발라요. 아주 두껍게. 그럼 한 30분을 말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 말리는 순간이요.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릴 때 각질은요 퉁퉁퉁 불어요. 많이 불리면 불려줄수록 묵은 각질을 잘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크럽을 대충 하시면요. 갈바닉을 아무리 해도 갈바닉 젤이 잘 안 들어가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영양크림을 써도 잘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럽에서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셜 스크럽, 이 엑스폴리언트 스크럽은요 처음 쓰는 사람들 좀 강해요. 문지르기엔 좀 따가워요. 그래서 페이셜 스크럽을 발라주시고 한 20분 정도 말려주신 다음에 러빙을 할 때는요 두 손가락으로 아주 힘을 빼고 살살 떨어뜨려주세요. 그래서 밖에서 안쪽으로. 모공 청소할 때는요 안에서 밖이 아니라 밖에서 안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밀어주면 주다 보면은요 내 손에 힘은 다 빼고 계속 밀잖아요. 아무리 밀어도 안 빨개져요. 내가 각질 제거 해준다고 밀었는데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덜 말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려주신 다음에 각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밀어주세요. 그럼 한 미는 데만 10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질 제거를 하신 다음에 스크럽 했죠. 스크럽 하신 다음에 바로 클레이 팩을 해주세요. 클레이 팩은요 모공 청소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딥 클렌징 하는 역할을 해요. 클레이 팩을 해주시고 클레이 팩을 해주신 다음에 갈바닉을 4번을 켜주시고요. 바디젤을 해주세요. 처음에 소비자들 물어봐요. 왜 바디젤 얼굴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폐물을 빼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디젤 같은 경우는요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면서 순환을 시켜줘요. 결국에는요 재생을 빨리 시켜줘야 되잖아요. 모공 청소를 재생시켜주려면요 바디젤로 림프를 풀어서 빨리 순환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림프 풀어주시고 배농 좀 찾아서 바디젤까지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처음 좁쌀여드름 나는 사람이야 와서 스크럽하고 클레이팩하고 바디젤하고 리프트팩까지 하잖아요. 얼굴이 실핏줄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너무 예민해져요. 그래서 팩은요 한 개씩만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좁쌀여드름 난 사람이 한 번 이렇게 한다고 나아질까요? 적어도 2-3번은 더 갈바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한 사람을 데몬을 할 때는요 한 사람의 데몬을 시작하면 최소 7번을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시간 같은 요일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7번에서 8번이면 거의 2달이거든요.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다 보면요 그때 정도가 되면 모공 청소는 돼요. 그래서 모공 청소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얼굴이 검어 보이거나요 기미 잡티가 더 진해졌다는 연락 아마 오실 거예요. 특히 180도 쓸 때랑 화이트닝 썼을 때가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180도 썼는데요. 은숙사장 제 스폰서 사장님이요. 선생님 얼굴 어디 뭐 놀러 갔다 왔어 이러더라고요. 얼굴이 한번 새카매져요. 그리고 피지선이 없는 부분이 더 새카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입 주변, 눈끝. 그래서 우리 180도 쓸 때는요. 눈가 끝에 코끝, 입끝은 바르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거기 바르는 순간 여기는 다 새카매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손바닥, 발바닥, 눈끝, 코끝, 입 여기는요. 피지선이 없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크림이란 것도 따로 있죠. 그 다음에 립밤 따로 있죠. 핸드로션 따로 있고 푸크림 따로 있어요. 그게 모든 화장품 회사에서 그렇게 만든 이유는요. 피지선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해요. 마찬가지로 180도라든지 기능성 제품이 화이트닝이라는 기능성 제품이 들어가면 멜라닌 색소를 돌려요. 멜라닌 색소를 돌리다 보면 그 돌리는 찰나에 한 번 멜라닌 색소를 내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카맣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어지게 되는 사람은요 재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나 이거 썼는데 180도 썼는데 기미가 더 진해 보여. 그게 왜 그러냐면 180도 폼이나 이런 데도 재생 기능에 워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다 보면 피부 톤이 맑아져요. 우리 뉴스킨 쓰면 톤 되게 맑아지는 거 느끼시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까맣게 있던 기미가 더 진해 보여요. 그래서 맑아지는 현상 중에
재생이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때는 어떤 걸 해주시면 되냐면 재생의 기능이 가장 빠른 게 페이스 젤이에요. 갈바닉 1번 젤, 2번 젤 아시죠? 요걸 해주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영양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 전에 반드시 스크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80도 쓸 때요 페이스 젤 같이 쓰잖아요. 2배로 좋아져요. 얼굴 빨라지는 속도가. 그리고 180도 쓰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화이트닝 에센스 있죠. 같이 써주시면 3배로 좋아져요. 톤 맑아지는 게. 그게 다 재생의 멜라닌 색소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스크럽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 젤, 바디젤 아니고요. 페이스 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화이트닝 에센스까지 발라주시면 거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사실 저는 제가 180도를 써서 그런지 저는 매출 중에 180도 매출이 제일 높아요. 180도랑 페이스 젤 매출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우리 뉴스킨 회사에서도요 180도의 구매력이 되게 높은데 반품률이 제일 높은 게 180도예요. 180도는 반응은 좋고 변화는 너무나 좋지만요 과정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가, 눈가 하얗게 일어나요. 180도 많이 쓰시다 보거나 아니면 겨울에 뉴스킨 제품이 처음에 들어가면요 여기 막 허옇게 버진 피듯이 버진 피거든요. 그런 분 보셨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재생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건조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엄청나게 건조하고 따가워요. 그러면 이렇게 550원짜리 마스크팩이 있어요. 기타 상품에 맞아? 제품에 가면 그러면은 요거를요 항상 네모나게 접어두시고요. 대문 가방에 항상 비상으로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조그마한 종지에다가요 미스트를 뿌려서 적시세요. 적신 다음에 인앤서를 얼굴에 발라주세요. 깨끗하게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다 끝나고 그 인앤서를 바른 얼굴에다가 미스트를 적신 마스크팩을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 또 인앤서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미스트를 한 20번 정도 뿌려주세요. 줄줄줄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15분간 마스크팩을 해주시는 거예요. 15분이 넘으면요 삼투압 때문에요 역수분이 돼요. 그러니까 수분을 또 더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분간 딱 하고 나면은요 어떤 작용이 되냐면 우리 인앤서라는 뜻이 냉각 기계 이름인 거 아시죠? 그 순간 15분 만에요 수분을요 쫙 빨아들여요. 15분이 지나면 또 수분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나면은요 하얗게 된 거는 거의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방법은 겨울 같은 데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모공이 넓어지고 잔주름이 나요. 자, 모공이 넓어지는 건 어떤 거냐면 모공이 청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공 청소. 그러면 뉴스킨 제품 막 쓰다가 갈바닉 쓰다가 거울을 봤는데 모공이 넓어 보여요. 그게 뭐냐면 모공 안에는 모공 찌꺼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모공 찌꺼기를 그동안 스크럽 쓰고 그 다음에 클레이팩 쓰면서 모공을 청소했죠. 그러면 청소가 됐기 때문에 모공 안에 있는 쓰레기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공이 더 넓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모공을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이 모공이 청소돼야지만 주름도 개선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에이지랑미 같은 거 들어가면 조금 위험해요. 사실은. 적어도 스크럽 정도 넣어주셔서 모공을 깨끗이 청소해준 다음에 영양이 들어가줘야지만 리프팅이 빨라요. 똑같은 라인 코렉터나 리프트팩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쭉쭉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잘 안 올라가요. 그게 모공이 막힌 사람은 아무리 내가 리프팅을 시켜도 리프팅이 안 돼요. 그리고 수분이 몸에 없으면 리프팅이 또 약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모공이 넓어지고 잔주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공 청소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 몸에 수분이 없으면요 방광에 있는 수분을 얼굴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우리 물 많이 먹는 사람이 피부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모공이 넓어진 사람들한테는 물을 많이 먹게 해주시고 리프트팩을 많이 권장을 해주세요. 리프트팩. 그래서 어느 정도 모공이 청소됐기 때문에 넓어진 모공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모공이 넓어졌으면 이제 그 안에 쓰레기가 없으니까요 쫙 조일 수가 있어요. 그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프트팩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리프트팩을 하고 라인 코렉터가 들어가면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부터요 라인 코렉터 이런 거 넣으면요 비싸다고 얘기만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기본에 딱 충실해 주셔야 돼요. 기본 제품. 그래서 저는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요 처음에는 매출이 크게 안 일어나요. 근데 저랑 7번 만나죠.
7번 만나서 총 산 게요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많더라고요.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도 자 오늘은 7번을 저희가 만날 건데요. 처음에는 모공 청소 작업, 그 다음에 딥클렌징 작업, 그 다음에 모공 청소가 되고 나서 모공이 커지기 시작하고 잔주름이 보일 때쯤에는 리프팅이 들어갈 거고요. 리프팅이 되고 나면 영양을 넣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알려드려요. 그럼 소비자들도 그 대문을 계속 기다려요. 그러니까 대문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소비자와 약속을요 한 7번에서 8번 만날 수 있는 약속을 만드시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나만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우리 물건 패키지 안에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법을 조금 조리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가렵고 따가워요. 요즘 가렵고 따갑지 않으세요? 가렵고 따가운 거는 어떤 영향이냐면요. 산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바를 처음 쓰면 바디바만 써도 따가우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머리부터 바꾸셔야 돼요. 머리에 모낭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머리에 있는 모낭충부터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리퀴드 바디바도 좋고요. 메포크 샴푸도 좋은데요. 그냥 오리지널 바디바로요 두피를 막 마사지 하듯이 많이 이쪽을 이렇게 긁어주세요. 긁어주듯이. 그 다음에 에포크로 한번 감아주시게 되면 정말 빨리 좋아져요.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구렛나루라고 그러죠. 여기를 타고 여드름 많이 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100% 클리 액션 안 써도요 바디바 머리 제대로만 감으면 빨리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렵거나 따가우신 분들은 바디바를 통해서 머리를 감게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우리 리퀴드 바디바 있죠. 그거를 약간 팩처럼 발라놓으셔도 돼요. 그거를 이렇게 붓으로요. 우리 리프트백 바르듯이 이렇게 저은 다음에요. 발라놓고 한 5분 정도 놔두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물 세안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라이밍 솔루션이라고요. 그 트루페이스 라인에 조그마한 스킨 있어요. 저희 그룹에서는 그게 가장 인기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는요 16가지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피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걔를 써도 좋은데 처음에 이게요 거의 미스트 한 10배는 가렵거든요. 따가워요. 막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미스트를요 반 정도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이 단백질 성분 같은 경우는요 피부를요 좀 건강하고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홍조 있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단품으로 넣기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 요것만 극복되시면은요 산도는 빨리 좋아져요. 근데 프라이밍 솔루션 했는데 너무 가려워서 못 쓰겠다. 나는 미스트만 써도 너무 가려워서 못 쓰겠다. 그런 분들은요 pH 밸런스 토너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클리 액션 썼는데 막 더 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미 아직 산도가요 정상화가 안 된 거예요. 산도가 정상화가 안 됐는데 클리 액션이 들어가면 피부가 놀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그 우리 층에 나눠져 있는 pH 밸런스 토너 있죠. 네, 그거를요 그 딸기향 나는 거 아시죠? 그거를요 그 화장솜에다가 발라서 닿게끔 해주세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요 가렵거나 따가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되게 예민하신 건데 그런 사람들은요 세수만 자주 해도 따가워요. 그러니까 세수가 우리 아까 물이 중성이라 그랬죠. 중성으로 계속 이렇게 세안을 하게 되면요 산도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거부터 기본적으로 맞춰준 다음 약산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pH 밸런스 토너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 난 사람은요 클리액션 처음부터 절대 안 들어가고요. 바디바로 머리 감게 하고 pH 밸런스 넣어주고 그 다음에 NAPC 미스트 넣어주고 인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면역이 거의 없어요. 되게 순하게 자연스럽게 약산성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2주 쓴 다음에는 클리액션 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폼 하나 넣어주면 처음에 따갑다고 하는데 나중에 좋아해요. 되게 개운한 맛이 들거든요. 그럼 그거 쓰고 나면은 이제 클리액션, 남로션, 밤로션이 같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스킨이랑. 근데 처음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은요 맞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드름이 심한 사람은요 엄청나게 올라와요. 더 뿜어내요 막.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아닌 사람은요 뉴스킨 안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여드름이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바디바나 그 pH 밸런스를 통해서 산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붓는 분들 계세요. 제가 어떤 사람들 만나면요 수분크림을 딱 추천을 해줬는데요 반응이 2가지인 거예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은요 와 얼굴이 부어 얼굴에 탄력이 생기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야 어떻게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붓는 현상은 뭐냐면 NAPC라는 성분이 우리 리스토어에도 들어가고 리주버네이팅에도 들어가고 NAPC 수분크림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근데 너무나 내 몸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수분이 들어오니까 쫙 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붓는 사람들은요 순환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일단 그 하체 비만인 경우도 많아요.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건강 체크를 했을 때도 혈관이 다 막혀 있어요. 혈류 순환계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분을 먹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의 내가 눈앞에 오는 데서 그 1리터 정도는 마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물을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0도 쓸 때 많이 붓거든요. 180도의 그 폴로이드 성분이 장기 이식할 때 그 수분을 쭉 함량하고 있는 성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폴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엄청나게 붓기 시작하면서 막 뻘개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80도 쓸 때는요, 우리 180도 순서지 있죠. 180도 순서지에다 저는요, 1번이 있으면 이 위에다가요, 물을 2컵 마신다는 꼭 적어줘요. 180도 내가 항상 쓸 때는 물을 마시고 시작한다는 거 꼭 소비자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고 수분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은 대부분 붓고요. 그러면 수분을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물 많이 드시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부어있는 상태는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스크럽 빼고 바디젤로 갈바닉을 해주세요. 그래서 림프를 풀어야 돼요. 순환이 되게. 그래서 림프를 풀어주고 리프트팩을 해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붉은 상태에서 부었다 그럼 리프트팩 빼시고요. 그냥 부었다 하면 리프트팩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리프트팩을 하고요. 꽉 조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미스트를 뿌려주세요. 그럼 쫙 이완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말리면 쫙 수축이 돼요. 그럼 수축 이완이 되면 탄력이 생기면서 붓기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 그 전날 술 많이 먹고 이렇게 얼굴 통통 부었을 때요. 바디젤 해주신 다음에 리프트팩을요 계속 수축 이완시키면 붓기가 싹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해주시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인앤서랑 수분크림을 거의 2~3배로 발라주셔야 돼요. 더 많이. 그리고 미스트를 일주일에 한 통 쓰게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붓기는 금방 빠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붉은 반점과 발진이 일어나요. 얘는요 기능성이 들어갔을 때 좀 많이 일어나고요.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물광 패키지만 써도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붉은 반점이나 발진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썼거나 여드름 치료를 했거나 아니면 오일 베이스의 화장품을 많이 쓰신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발진이 난다 그런 분들은요 양자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이 정확히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라든지 이런 잠잘 때 필요한 성분들 숙면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생리 주기가 일정한지 그리고 술, 담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붉은 반점과 발진이 일어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상체 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열을 빼주고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항염, 항열 작용을 해주는 게요 티그린이에요. 그래서 티그린이라는 성분은 찬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스퀘어드 먹는데 몸에 너무 열이 많이 나온다고 하신 분들은요 티그린 같이 드시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알스퀘어드는 뜨거운 성분이고요 티그린은 찬성분이에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열이 많이 올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티그린, 항염, 항열 작용을 해주는 걸 먹어서 가라앉혀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우리 항산화팩이라고 해서 클레이팩에다가 티그린 섞어서 하는 게요. 열을 낮춰주려고 티그린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티그린을 2알 먹게 해주시고 티그린을 클레이팩에 섞어서 팩으로 가라앉혀 주셔야 돼요. 근데 그 티그린이라는 성분에는 그 약간 얼굴을 주황 색깔로 만들어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조금 오래는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파마넥스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술 먹고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사람들은 상체 열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열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티그린을 같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항염, 항열 작용을 해주는 게 인앤서예요. 그래서 알로에라는 성분도 찬성분이에요. 우리 왜 화상 입으면 알로에 바르는 거 아시죠? 그 열을 낮춰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알로에를요 냉장고에 넣고 차갑게 발라주세요. 그럼 조금 더 빨리 열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계속 여드름이 올라온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처럼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
술, 담배, 그리고 운동을 해서 열을 좀 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우나에서 열 빼는 거 말고 그렇게 해서 열을 좀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뾰루지 더 많이 올라오는 거, 그게 이제 그 열 제거해 주시고 인해서 티크린 작용으로 열을 낮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80도랑 클리어 액션을요, 제가 180도를 5년 썼어요. 180도를 5년 썼는데 180도 매니아다 보니까 제 파트너들이 다 180도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80도가 안 맞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상체 열이 많으신 분들은요, 180도 폼워시 같은 경우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홍삼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 홍삼이란 게 열을 내는 성분이거든요. 발열 작용을 해요. 그러면 발랐을 때 피부는 더 막 반딱반딱하고 막 광이 날 수는 있지만 얼굴이 시뻘고요, 막 뾰루지가요, 막 더 성장을 해요. 그런 분들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클리액션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클리액션 폼 같은 경우 쓰고 나면은요, 딱 처음 썼을 때 어때요? 화해져요. 다 안 써보신 얼굴 같아요. 딱 바르고 나면은요, 뽕뽕 거품 올라오면서 확 하면서 쭉 이렇게 시원한 열감이 있거든요. 근데 180도는 폼워시 바르면 어때요? 뜨거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얘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넣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양자 측정이나 얘기를 해보세요. 처음에 소비자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과의 나의 공통점을 찾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속 얘기를 해요. 나는 원래 이렇고요, 나는 이런 건 약하고요, 나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캐치하신 다음에 초이스를 해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닝 같은 경우도 명현이 심해요. 그래서 화이트닝 같은 경우도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스크럽, 플레이팩, 바디젤리 림프 불어서 순환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만 딱 겪고 나잖아요. 그러면 쓰지 말라 그래도요, 뉴스콤 계속 써요. 그리고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완전히 안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첫 고객이요, 제 피부 좋아진 걸 보고요, 150만 원어치를 사더라고요. 막 수분크림 3개, 바디밤 막 10개 막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 PT 고객이었는데 PT가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나니까 제가 보기 싫은 거예요. 초기 사업 때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하고 연락을 해도 다시 보고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헬스 섹션도 안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다 망가졌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명현은 당연히 일어나는데 그 명현이 나는 이유는 3가지. 전 제품이 약산성이고, 모노독은 나노보드밴드, 그다음에 리포는 공법이기 때문에 명현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명현을 즐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또 파마넥스 명현 같은 경우도 아직 내가 해독이 안 됐는데 그 영양이 들어오면 막 다 뱉어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한 2분 정도만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받고요. 질문 없으세요? 자기가 명현 겪은 고객 중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도 안 된다. 저기 네. 지금 친구가 베트남에 가 있는 친구예요. 네네. 베트남에 가 있는 친구인데 뭐 클리어 액션을 썼는데 이게 한번 너무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올라오더니 그리고 지금 얼굴에 보면은 얼굴 절반이 여드름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떤 걸로 좀 컨설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기후 조건 자체가 습하잖아요. 네. 습하기 때문에요, 일단 티그린 같은 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열을 내려주는 성분 넣어주시고, 그 클리어 액션의 폼이랑 스킨까지는 괜찮은데 밤로션, 낮로션이요 더 그 뽑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밤로션, 낮로션은 중단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폼 쓰기 하시되 바디바로 반드시 머리 감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pH 밸런스로 일단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요, 리스토어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스토어 그 수분크림이 좋잖아요. 우리 NAPCA보다 리스토어 추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물광 패키지 안에도 리스토어가 들어있는데 리스토어는요 영양이에요. NAPCA는 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뾰루지도 영양을 먹으면 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저희 언니가 완전 여드름 피부인데 갈바닉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180도 쓸 때 페이스젤 갈바닉 하니까 막 재생이 빨리 돼서 피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언니한테 아낌없이 페이스젤을 해줬어요. 근데 여드름 더 나요. 저도 이제 그때 관리할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드름 나신 분들은요 영양이랑 성분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리스토어도 빼고 NAPC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밍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pH 밸런스로 밸런스부터 맞춰주고 모낭충 작업부터 해주셔야 돼요.
있으세요? 네. 바디 아토피가 네. 있었는데 네네. 일단은 아토피 같은 경우는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만약 약산성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다 보면은요 그 몸속부터 영양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아토피라는 그 면역 자가 면역이 생길 정도면요 영양이 제로예요. 영양 불균형.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과멀즈나 키즈 오메가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라이프 이센셜즈 정도. 라이프 팩도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영양부터 약간 채워줘서 영양으로 면역을 높여주신 다음에 바디바는 뭐 예를 들어 매일 쓰잖아요 여기는. 근데 그런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쓰고 그것도 힘들면 3일에 한 번 쓰고 아니면 물에서 희석해서 쓰고. 애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물에다가요 리퀴드 바디바 놓고 풀어주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또 뒤에 다음에는요 뭐 양자 측정해서 파마에서 설계하고 소비자한테 제품을 권유하는 방법 이런 것도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그럼 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